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2주 동안 격리 없이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여행 안전 권역, 즉 트래블 버블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트래블 버블 도입을 허가해달라며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해외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여행 안전권역, 즉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싱가포르와 괌, 사이판 등 5곳.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들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백신 접종자가 단체 여행을 할 경우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제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트래블 버블 도입을 허가해달라며 이달 안에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출국과 카지노 납부금 수입이 줄면서 관광진흥기금도 고갈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회생이 불가능했던 관광사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활력을 잃고 또 경제가 회생을 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고 싶어서 트래블 버블을 이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공항에 단체 여행객 방역존과 별도의 검역 장소를 마련하고 여행사의 방역전담 관리사를 지정해 여행객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역망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등과 전략팀을 꾸려 특화 상품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한편에서는 최근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도 끝나지 않아 감염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너무 침체가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고 또 들어오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또 국내에서도 좀 많이 좀 활성화가 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죠. 관광객들이야 관광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트래블 버블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제주 지역의 법정 최상위 계획이 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와 도민들이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했다며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31년 제주 인구 100만 명에 대비해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와 청정 제주 트램, 중산간 순환도로와 국제교육도시 등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제2공항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매우 다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제주 수용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주는 섬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땅과 자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좁은 도로에 이 트랙을 만들려고 그러면 승차장까지 합쳐서 약적으로 한 3차선이 포함이 됩니다. 교통이 더 복잡해지고요. 제주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감귤의 산업 비중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감귤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종합보고서 어디에도 사실은 없어요. 방청석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영어국제학교 그것도 여기 뭐 하겠다는데 거기 제주도민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6천만 원 하는 것. 이런 계획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를 더 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니 이게 과연 우리 의원들도 이거 당연히 부결시켜야 되겠다. 이건 계획이 아니다. 제주도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동의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연안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자망 어선들이 심야 시간을 틈타 마을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려 키우는 소라며 전복을 싹쓸이하고 해녀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천연보호구역이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보목 앞바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해녀들이 수산물을 채취하는 마을 공동어장이자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수중 명소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감태밭에 그물이 200m가량 넓게 쳐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푸른 바다 거북이 걸려있고 강담돔은 그물눈에서 빠져나와 보려 몸부림치지만 헛수고입니다. 그물에는 소라도 들어있습니다. 연안어장에서 조업해야 하는 자망어선이 소라며 물고기를 손쉽게 잡으려고 마을 어장에 그물을 몰래 쳐놓은 겁니다. 소라가 없다 보니 지금도 뭐 팔로도 힘들고 물량도 많이 없고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금체기에 타가지고 그거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잡아가 버리면 그물은 해녀들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물질 중에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녀 거 걸리면은 해녀는 바로 가는 거다 맛이 올라오지 못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그물 있다면 그냥 이만 쭉 있어요 맛이. 자망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법한동과 남원읍 등 도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물을 치고 걷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은 데다 적발이 돼도 행정처분에 그쳐 마을 어장에서 불법 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망 투망 작업이 심야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법 해루질로 몸살을 앓던 마을 어장에 자망 어선들의 불법 조업까지 잇따르면서 어촌 마을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어제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한 개가 반쯤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컨테이너 옆에는 목과 다리에 깁스를 한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그제 오후 1시쯤 제주 서귀포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4m 아래로 추락해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30대 노동자 B씨도 다른 컨테이너 위에 떨어져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컨테이너 크레인 와이어를 대각선으로 2줄만 연결했는데 50cm가량 들어올리자 한쪽 고리가 빠져 풀어졌고 이를 다시 고정시키려 컨테이너 위로 올라섰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컨테이너 모서리 4개를 모두 와이어로 연결해야 하지만 2곳만 연결해 작업을 하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사람 비치면은 아주 저런 식으로 한 개 빠졌잖아요. 저런 게 빠질 수도 있고 걸긴 거는데 걸면서 배수를 올릴 때 좀 튕길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난 화물선적입니다. 당시 화물선 안에는 신호수 1명과 작업자 2명이 있었는데 해경 조사 결과 안전관리 책임자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 야적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책임자는 선박 외부 위험 요소가 많아 내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며 기울어진 컨테이너에 올라가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운사 측도 줄이 끊어지거나 크레인이 전복된 것은 아니어서 관리부실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만약에 한 5분만 됐나?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신호를 아무래도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 오후 내내까지 작업이 힘들잖아.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에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안전관리 책임자와 해운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가 수감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고 소액 결제도 할 수가 있을까요? 알고 보니 명의 도용이었는데 통신사가 명의자를 요금 미납자로 등록해 이 50대는
출소한 이후에도 휴대폰과 인터넷 TV 등을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원주 MBC 황구선 기자입니다. 석 달 넘게 핸드폰은 물론 TV와 인터넷 개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김모 씨. A통신사가 요금 미납자로 등록하면서 B씨 통신사와의 계약도 불가능한 상태. 황당한 건 요금이 밀린 기간과 사유입니다. 통신사는 2019년 11월부터 1년 동안 김 씨가 휴대폰 이용 대금 224만 원을 연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기간 김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핸드폰을 쓸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수감되면서 신변 정리를 부탁했던 친척이 김 씨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며 소액 결제까지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신사는 사용료 지급 소송만 취하하고 요금 미납자 등록은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팀장이나 관리자분들도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3달이 넘도록 인터넷, TV, 심지어 핸드폰까지도 사용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해당 통신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김 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비용 감면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과 핸드폰 개통이 막혀 있는 김 씨는 유심칩을 구입하는데 일주일에 10만 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비구름이 지나는데요. 제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제주는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더운 남풍이 유입되고 있는 데다가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지면에 더운 공기가 계속 쌓이겠습니다. 이 뜨거운 공기들이 산을 타고 더 잘 상승해서 주로 산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형성되겠는데요. 오늘 오후 시간대, 오후 한때 5에서 2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라산 등반객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북부 지역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와 남부 지역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곳곳에 옅은 안개도 끼겠는데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m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사이에 동부와 서부 지역,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인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7월에 들어서면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실무적 문제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게 늦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오영훈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와 전기차 세제 감면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시행 여력이 없어 도입이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회 제주 비엔날레를 오는 2023년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나연 관장은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내년을 목표로 비엔날레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보해 오는 2023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비엔날레는 2017년 첫 행사를 연 뒤 2019년 2회 비엔날레를 열 예정이었지만 관련 조례 제정과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열리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열리지 못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당시 최초 출자한 개인 보유 주식 매입을 재개합니다. 제주도는 18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매각 신청을 하지 못했던 65세 이상 고령 주주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출범 초기 개인 주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80세 이상 보유 주식 10만 2천 주와 65세 이상 보유 주식 23만 6천 주를 매입했습니다. 제주도 내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 대행 사업이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회계년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세계 공기업과 13개 출자 출연 기관의 최근 3년 평균 결산상 잉여금 증가율이 15.4%에 이르고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업도 81개 사업에 517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범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행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림농협이 감사 직원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가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을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불거진 뒤 한림농협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접대에 쓰인 업무 추진비를 회수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